NBA 바로 시작할게요. NBA 총 6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요. 클리블랜드부터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블 인디애나 볼게요. NBA 들어갈게요. 자, 원정팀 인디애나가 이제 직전 샬럿을 만나서 길었던 8연패 장줄 끊어내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이거 화력전 보면서 인디애나가 그 연패 끊을 수도 있는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역시나 주요했던 건 메서린이라든지 아니면 시아칸 같은 원투펀치의 활약 터져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샬럿의 수비는 역시나 그냥 뭐 컨테스트 자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다만 여전히 인디애나의 문제점은, 유지가 되고 있는 문제점은 확실한 1번이 없다. 볼을 만져줄 수 있는 자원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문제점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공격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공격보다는 뭐 시아캄이라든지 메서린이 개인 기량에 의한 득점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점. 근데 클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즌 수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지만 컨테스트 능력도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디애나의 화력이 터지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게다가 이 인디애나 팀 자체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3점에 대한 지표가 정말 많이 떨어지는 팀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인디애나의 득점 기대값 자체를 최대한 낮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기는 해요. 자, 반면에 홈팀 클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코트에서 좀 결장이 예상이 되는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메릴 빠져 있죠. 뭐 타이슨, 갈란드, 알렌까지 GTD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첼은 지금 나오고요. 에이스 미첼은 건재하고, 뭐 크레이크 포터라든지 아니면 뭐 론조 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지금 컨디션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블리와 앨런 기반 가져가면서 2대1 게임을 계속 가져가더라도 인디애나를 만났을 때는 충분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순수 화력에서부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인디애나가 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외곽에 대한 변수가 있었겠지만,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이마저도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클리블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일방적인 경기랑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이 일어나겠죠. 뭐 이게 되면 이것도 되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인디애나의 득점 기대값 자체를 조금 낮게 설정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이랑 브루클린 경기 살펴볼게요. 보스턴, 브루클린. 자, 이 매치업은 지금 3일 만에 리턴 매치를 가져가거든요, 양 팀이. 그러니까 오늘 기준 이틀 전에 경기가 있었고, 내일 3일 만에 리턴 매치를 가져가는 상황인데, 자, 11월 19일 날 경기가 있었어요. 11월 19일 날 결과는 보선이 이제 113대 99로 경기 가져갔었거든요. 보선이 최근에 이 경기의 흐름이 되게 좋은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인 수비에서의 강점이 유지가 되면서 최근에 공격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 경기당 실점이 108.53 실점, 리그 전체 2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1.5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6위, 수비가 정말 좋은 팀이고요.
최근에는 이 실점률마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3점에 대한 지표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시즌 초에 분명히 이 3점에 대한 지표가 안 좋았었지만 뭐 30% 중반대까지 올라왔고요. 최근 5경기에서는 40.39%까지 이 외곽에 대한 지표가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슈터들의 슛감 자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브루클린 정도의 컨택 능력을 가지는 팀이라고 한다면은 보스턴 입장에선 충분히 많은 3점을 메이드 시켜주면서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는데 사실 지금 현 시점 라인업에 있어서는 이 마포주를 쓸 수밖에 없어요. 뭐 토마스라도 있으면 좀 이제 분산이 될 건데 토마스까지 빠져있는 구간이고 결국에 마포주 위주로 쓰면서 마포주 위주로 풀어나갈 텐데 매치업이 또 하필이면 브라운과의 매치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마이클 포터가 이 브라운 상대로는 어느 정도 억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사실 이걸로 데민이라는 선수 자체가 뭐 놀란 트레올레라든지 데민이라든지 뭐 반반씩 지금 출전 시간에 부여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항상 말씀드리죠. 온볼 상황에서 마무리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 외곽에서 공 돌리다가 마이클 포터 넘겨주고 폭탄 처리할 건데 아마도 내일 역시도 세 자릿수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종합해보면 요거는 보선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5.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은 222.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렇게 같이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랑 워싱턴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뭐 최근의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 라고 타이틀을 달아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토론토가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 1패 워싱턴이 최근 5게임에서 이제 1승 4패죠? 추천 감사합니다. 1승 4패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이 꽤나 뚜렷합니다.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득점이 119.87득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리그 전체 10위. 최근 5경기에서는 121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더욱더 늘어나는 구간. 특히나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존에서의 득점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최근에 이제 2점 라인에서 슈팅이 57.6개에다가 63.19% 시즌 평균도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는 더욱더 많은 2점 라인 이제 야투 시도와 높은 성공률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워싱턴이라는 팀 자체가 골 밑에서의 수비가 정말 약합니다. 뭐 미들턴이라든지 사르를 4번, 5번 쓰는 상황에서 이거 반지 퍼드 뭐 베럴 이런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아마 거의 자동문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토론토의 화력은 아마 뭐 최소한 120점, 많으면 132점, 30점 이상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이제 워싱턴 입장에서는 사실 수비로는 답이 없어요. 수비로는 답이 없고 화력적으로 좀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변수는 그겁니다. 뭐 미들턴이라든지 사르라든지 뭐 쿨리발리라든지 이런 조금 빅 자원들, 뭐 키션 조지라든지 얘네들이 전부 다 슛 레인지가 길거든요. 레인지가 길고 3점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야구 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높이는 있지만 발이 또 느리죠. 그래서 외곽에서 이거 워싱턴이 이제 3점 쏴서 잘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성공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얼마 전에 미네소타전 있었죠, 워싱턴이. 약간 그 경기처럼 외곽으로 조금 따라가는 느낌. 경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싶고요. 종합해 보면은 워싱턴에 대한 13.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240.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시카고랑 마이애미 볼게요. 시카고 마이애미. 자, 요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 다득점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양 팀의 색깔이 어떻죠? 뭐 시카고도 그렇고 마이애미도 그렇고 사실상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가져가면서 가장 많은 실점을 가져가면서 가장 빠른 템포로 달리는 팀이죠. 양 팀의 색깔이. 그래서 사실 실제로 득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득점도 많이 나오고 실점도 많이 나오고 다득점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두 팀 다. 다만 지금 마이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골스전을 리마인드 해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골스 상대로 110득점에 묶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결장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 마이미 같은 경우에는 뭐 헤로라든지 지금 로저가 빠지면서 세트 오펜스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 부분을 위잉 자원들의 뎁스와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 그리고 이제 적기에 계속해서 로테이션 돌려주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에너지 레벨가 높은 성공률로 메꿔주고 있는 상황인데 위긴스라든지 요비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초반부터 끝까지 에너지 레벨 유지에 대한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후반부 3쿼터 넘어갔을 때 조금 체력적인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게 수비적인 측면에서 나올지 아니면 이제 야투적인 측면에서 나올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애미가 이제 세트 오펜스가 많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달리는 상황에서도 에너지가 떨어지고 야투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점률이 많기는 하지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갈 때는 실점률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홈에서 컨택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의 위잉 자원들의 이제 에너지 레벨을 조금 대적할 수 있는 위잉 뎁스를 또 갖추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양 팀이 같이 달리는 게 아니라 마이애미는 지금 시카고의 화력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조금 기대치보다 낮은 득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약간 요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사실 뭐 마이애미가 지금 뎁스가 계속 얇아지고 있는 부분도 거슬리고요. 직전 이제 골스 전에서 야투율이 조금 한번 박살나고 온 부분도 거슬리고 생각보다 시카고가 홈에서는 수비가 괜찮다라는 점 역시도 좀 거슬립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거 이제 시카고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2.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은 249.5라는 기준점 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50점이 넘어가려면은 한 팀당 125점인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뭐 마이애미가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댈러스랑 뉴올리언즈 경기 볼게요. 댈러스, 뉴올리언즈.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분석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뉴올리언즈가 지금 연패가 길어지고 있죠. 7연패입니다. 다만 이제 자이언 윌리엄슨이 직전 경기에서 복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경기 덴버를 만나서 경기를 지기는 했는데 덴버를 상대로 이제 7점 차까지 따라 붙어줬다라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뉴올리언즈가 윙 자원들의 에너지 레벨과 윌리엄슨이 보여줄 수 있는 골밑에서의 해결 능력이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연패가 탈출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반면에 홈팀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전술 자체가 쿠퍼 플래그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뭐 이제 뭐 드라이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미드레인지 노려준다든지 골밑이나 아니면은 이제 미드레인지 거리에서 가져가는 옵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댈러스가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야투가 되게 안 나옵니다. 3점 야투도 3145, 2점 야투도 5318. 최근은 이 실점에 대한 억제도 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턴오버가 되게 많거든요. 포지션당 턴오버 비율이 정확하게 14.6%, 리그 전체 26위. 뭐 워싱턴이라든지 플래그 쪽에서 많이 턴오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뉴올린즈의 이제 반등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가 뭐 이런 머피, 존스, 뭐 윌리엄슨 이런 친구들이 손질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 주면서 텐션 이용해 주면서 윌리엄슨을 이용해 줄 수 있는 이런 빈도 자체가 아마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종합해보면은 사실 뭐 지금 양 팀 다 흐름이 안 좋은 상황이고 뉴올리언즈가 크게 밀릴 만한 부분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보면 뭐 뉴올리언즈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배 대항 가능성까지도 뭐 한번 언급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고요. 말을 좀 많이 하니까 목이 좀 아픈데 요거 심플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일단 지금 피닉스와 미네소타가 두 팀 다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두 팀 다 최근 5게임에서 4승 1패씩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 피닉스가 최근에 이 공수 밸런스가 정말 좋거든요. 최근 5게임에서 평균 125점 이득점씩 가져가면서 108.8실점씩 동의가 마시니 플러스 16.4 리그 전체 2위입니다. 동일 기간. 근데 이제 피닉스가 뭐 물론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사실 백코트에서의 이런 뎁스가 조금 얇아져 있다. 이게 좀 거슬리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그린 빠지죠. 그 다음에 알렌 빠지다 보니까 브룩스가 지금 2번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커만큼 볼을 만져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건데 사실 부커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네소타에는 1번이 누가 나오냐면은 디비첸조와의 매첩을 가져갑니다. 디비첸조라는 선수 자체가 약간 에이스 스토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에요. 워낙에 수비도 좋고 체력도 좋고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턴오버 유발에도 좋다 보니까 부커에 대한 체력을 조금 더 빠르게 소진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커가 이거 뭐 부커한테 뭐 득점도 해줘, 뭐 어시도 해줘, 뭐
이렇게 좀 체력을 빠르게 소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핸들링도 해줘 하다 보면은 한 3쿼터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 체력적인 이슈가 뭐 슛이 잘 안 들어간다든지 뭐 샌드스톤님 수비 추천 커버가 제대로 안 감사합니다. 된다든지 요런 악순환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음. 자, 반면에 이제 원정팀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시즌 공격에서의 옵션이 이제 뭐 골밑에서 페인트 존을 공략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자유투도 되게 많이 얻어내는 그런 팀이거든요. 뭐 효율도 물론 잘 나오고 있고요. 배율님 추천 근데 이게 왜 감사합니다. 문제가 되냐면은 사실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강한 압박이라든지 컨택 능력을 기반으로 수비를 많이 가져가는데 사실 골밑으로 리머텍 들어가고 세컨 찬스 잡아가고 이런 부분이 잘 되는 팀을 만났을 때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마크 윌리엄스가 뭐 수비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사실 결장자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상성에서 가져가는 미네소타에 대한 강점들이 조금 많이 눈에 보입니다. 세불더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종합해보면은 뭐 미네소타 승리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시청해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오후 따로 NBA 따로 올려드렸는데 참고해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어요.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가입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174038 오늘도 색색이 섬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